2021년 5월 25일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정세 전문지 더 사이퍼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The US Position on South Korean Missiles Just Got Interesting. 한때 이 기사를 번역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국내 신문들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번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사의 말미에 흥미로운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KF-21 보라매가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더 사이퍼는 미국 국민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온 협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서 비로소 그런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초강대국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힘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이질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40여 년 전의 대한민국에게는 그런 이질적인 상황이 바로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방력을 키우는 것마저도 제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힘없는 나라의 슬픔이자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을 마냥 비난하기만 하는 것은 약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와 행동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 있으니까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의 깃발 아래 세계의 무역로는 안정을 찾았고 대한민국 역시 근면과 성실 그리고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안정된 무역로를 이용하는 수출주도 경제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세계 유수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을 정도니까요. 더 사이퍼는 기사 말미에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능력과 4.5세대 전투기 KF-21의 개발은 미국이 이 일을 용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주요 이유로 서술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지 북한 때문에 44조 투자라는 선물 때문에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고 KF-21 보라매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이전을 해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모아 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사이퍼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궁극적인 방어무기이지 공격무기는 아니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적대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켓포 등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장단체 하마스를 예로 들고 있죠. 200개 이상의 핵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이지만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모종의 생각이 있어서 개발을 허용해준 KF-21에 대해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뷰가 2021년 5월 16일 게재한 기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해외 기사라고 항상 객관적이거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시선으로 사건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2021년 5월 16일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뷰가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성과를 흉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나라의 항공 제조업은 아직 그 역사가 길지 않고 이 분야에 대한 경험 축적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하지만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정말 어려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을 이끌던 대통령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최첨단 전투 조직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KF-21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당시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력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선언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첨단 전투기 연구 개발 계약서에 서명했고 6년이 지난 2021년 지금 설계도 위의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KF-21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바뀌게 되었다. 아직 KF-21의 첫 비행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KF-21 보람에는 한국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존재인 것이다. 현재 출시된 KF-21은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며 완전하게 개발이 끝난 상태의 KF-21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많은 개선 및 변경 사항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비록 KF-21 보라매를 4 또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고 있지만 전반적 설계는 완벽하게 5세대 전투기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단지 기술적인 위험으로 인한 일부 요구사항들을 줄이기 위해 4.5세대로 출발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재 KF-21에는 내부 무장창이 취소된 대신 외부 하드포인트 10곳에 무장이 장착된다. 그렇지만 향후 개량을 통해서 KF-21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블라크3를 생산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야심만만한 대한민국에게 있어 KF-21 보라매는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일까? 전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이라크와 필리핀에서 실전 투입되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FA-50 4세대 경전투기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둔 이후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4.5세대 전투기 KF-21 개발에 나섰다. KF-21 블라크3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은 군용 항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품고 있는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재 5세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에 불과하다. KF-21 보라매는 낮은 운용 유지비와 저렴한 가격을 갖춘 5세대 쌍발 제트 전투기로 먼저 대한민국 공군에 대량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해본 경험을 통해 그 진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또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군들 중 하나에 속하며 운용 전투기들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입했었지만 이제 점차 유효 수명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KF-21은 무엇보다도 약 235대에 달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3세대 전투기 F-4이나 F-5E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상당한 숫자로 양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양산이 된다면 KF-21 보라매의 생산 규모는 미 공군의 F-35와 중국의 JE-20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생산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KF-21 보라매의 도입 비용과 운용 유지비는 3세대 전투기, 특히 F-5E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이것은 결국 F-5E를 대체하는 KF-21 비행전대의 숫자가 F-5E 비행전대의 그것보다 감소되거나 아니면 KF-21 비행전대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KF-21은 F-4 팬텀-II나 F-5E-F 같은 3세대 전투기 외에도 현재 F-16과 F-15K 등 두 가지 주력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4세대 전투기들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에 첫 F-16 전투기를 받아 현재 16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59대의 F-15K를 운영하고 있다. 한때 동부가 최고의 전투기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던 F-15K는 여전히 공대지 공격과 공대공 전투 임무 모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대식 중량급 전투기이다. 솔직히 F-35나 KF-21 모두 성능과 내구성에서 F-15K와 비교되기는 어려울 정도이다. F-16은 운용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량 전투기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의 시대에 뒤떨어진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F-16의 기체 수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때가 되면 이들은 전투 임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함께 싸워왔더니 오래된 전우를 KF-21처럼 진보된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방법뿐이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될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을 통해 해외 여러 나라에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첫 번째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라크도 포함된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FA-50, F-16 또는 F-5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KF-21은 이런 종류의 기체들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다. 비록 KF-21이 미 공군의 F-35보다 출력이 약한 엔진을 사용하고 스텔스 성능도 떨어지지만 운영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KF-21보람에는 F-16과 F-35보다 속도가 빠르고 상승한도가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현대식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현대식 무기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F-15K 중전폭기에 탑재된 독일산 타우러스 지하관통 순항 미사일이다. 대한민국이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KF-21은 F-35가 사용하는 AIM-120 엔남 공대공 미사일에도 배에 가까운 사정거리를 지닌 시계 외 공중전용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도 장착할 수 있다. KF-21보람에는 미국산 미사일과도 호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러 2030년으로 접어들기 전에 실전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21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AIM-260은 미티어 미사일보다 빠르고 사정거리도 길며 적응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K9 썬더 자주포, K2 주력 전차, FA-50 경전투기, 현무-3 순항 미사일처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계는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무기체계라는 측면에서 좋은 선례들을 많이 선보여왔다. 이런 좋은 선례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대한민국 전투기 KF-21보람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수-57 핵파 프로그램의 경우 예상되는 생산량이 너무 적어 큰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해 수출에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터키의 TFX 프로그램은 너무 마음만 앞서 있고 외국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터키 국내 산업 인프라와 기술 수준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첨단화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부품 국산화를 달성하고 있는 동시에 정치적 부담도 거의 없는 대한민국의 KF-21보람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021년 5월 16일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뷰가 게재한 What is South Korea's ambition from the KF-21 스텔스 파이터 프로그램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모든 무기체계들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무기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KF-21보람에도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와 함께 쓰일 때와 4세대 경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과 함께 쓰일 때 그 쓰임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쓰는 쪽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위력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기사를 게재한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뷰는 똑같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처럼 KF-21보람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KF-21보람회에게 기적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마치 아직 비행도 못한 KF-21 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비행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KF-21보람회는 한국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에서도 나타났듯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더 사이퍼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과 KF-21로 상징되는 최첨단 전투조직 구성 능력은 미국에게 큰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까봐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조차도 제한하던 시대를 지나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합치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KF-21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KF-21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뜻입니다.